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최근에 스몰캡 소형주들의 강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걸어가고 있는데 스몰캡의 강세가 반복이 되다 보니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에서는 대형주가 투자의 정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몰캡은 잡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고정관념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 스몰캡의 강세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은근히 스몰캡 투자하신 분들, 특히 스몰캡에는 가치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요즘 수익을 매일같이 거두고 계신 분들, 훈훈한 기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요,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그 전후로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란 용어가 생겼고, 그 즈음에 제가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분석을 해서 요거 이제 자주 이런 이야기를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 이전과 다른 수급 상황이다. 그래서 그 모양새는 마치 가뭄에 그 바짝 마른 강이 유동성의 홍수를 만나서 넘실거리는 그런 강으로 바뀐 것 같다라고 표현을 드리면서, 이런 그림을 아마 제가 작년에 종종 그려드렸던 듯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강이 있다. 강이 있다고 하면요, 아이고 그림 정말 못 그리네요. 자, 강이 있다 하면 이게 유동성이 이렇게 넘실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 2019년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갈 때는 강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이 강 한가운데만 이렇게 물이 흘렀습니다. 요 강 한가운데만 흘렀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차별화 장세죠. 여기 이제 대형주만, 소수의 대형주만 상승하는 그러한 시장이 펼쳐졌다가, 자, 작년에 코로나 쇼크 전후로 해서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지고 개인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이렇게 물이 차올랐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작년에 제가 종종 분석을 해드렸던 게, 이렇게 바싹 마른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던 종목들도 이제 유동성의 힘 덕분에 너도 나도 튀어오를 것이다. 그래서 2019년 이전에는 개인 유동성이 고갈돼서 정말 협소한 그 강 한가운데만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차별화 장세였지만, 이제는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장세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의 본론을 들어주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자, 작년 코로나 쇼크 이후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랠리를 펼쳤고, 이 과정에서 소형주의 랠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유동성의 메커니즘, 그 힘 덕분에 그때 당시 이제 상승 종목 수도 크게 늘고요. 이 과정에서 바닥 밑에 가라앉아 있던 소형주까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한 10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소형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가 정말 대단했어요. 자, 그러다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1월 중순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외국인이 컴백하면서 대형주들이 치고 올라가고, 요 과정에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현대차에 엄청난 매수세를 동반하는 가운데 1월 11일 사상 최대 거래대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소형주가 랠리를 만들면서 수익률 격차가 또다시 벌어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자, 이러한 흐름이 지금 기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관련해 가지고 앞서 언급드렸던
가뭄과 홍수, 이 유동성 메커니즘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지난 11월부터 해서 올해 1월까지 대형주가 갑자기 따라붙은 이유는 외국인의 컴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지수 관련 대형주, 좀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패시브 자금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컴백한다 그러면 대형주를 사들이게 됩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지수 주도주 장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단숨에 주가 지수가 2,500을 넘어서 3,000포인트대까지 단숨에 올라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된 게 뭐냐? 연기금이 이때부터 해서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과도한 비중이 되는 바람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패시브 중심의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물을 출회할 때도 대형주 중심으로 출회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아주 공격적으로는 사진 않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매물 공백이 발생한 듯한 그러한 모습이 지수 관련주, 대형주에서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유동성의 힘은 지금 계속 개인 유동성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계속 개인 유동성은 있으니 종목 전체가 상승하고 이런 유동성의 힘 덕분에 가벼운 종목은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힘이 들어오긴 하지만 외국인의 부재, 힘을 쓸 만한 존재가 조금 이제 아쉽고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하니 상대적으로 소형주가 더 높게 탄력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요. 자, 스몰캡 같은 경우 최근엔 이제 상승할 만한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2020년 이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정말 못난이 종목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삼성전자 중심의 또 차별화 장세가 한 번이 아니죠. 좀 세게 왔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차별화 장세가 있었고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형주 같은 경우 2016년 이후 수출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모습이 3, 4년 발생하고, 그리고 실제 실적도 3, 4년간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2015년까지는 스몰캡이어도 실적이 증가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니 상승 명분이 약화되고 스몰캡이 부진한 그러한 모습이 19년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2020년까지도 요 명분은 좀 약했어요. 주가는 상승하는 건 유동성의 힘이긴 한데 뭔가 실적이라는 명분이 약했거든요. 그런데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수출 회복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게 회복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스몰캡이 못난이에서 실적주로 바뀌고 실적주에서 성장주로 바뀌면서 주가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명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수출 회복이 없었다면요, 스몰캡이 저렇게까지는 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수출이 회복되니 중소기업들, 소형주들에까지도 햇볕이 실적의 햇볕이 미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요건 조금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가치주 펀드의 흥망성쇠 중에서 쇠락이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가치주 펀드, 우리나라에 유명한 펀드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밸류 자산운용의 어떤 펀드, 신용 쪽의 어떤 펀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치주에는 소형주가 많이 편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건 메커니즘이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분석되는 종목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들, 기관이나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인데 이들 종목에 관해서는 리포트도 쏟아지고 뉴스 기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주가가 뭐 적정 주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가정을 하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뉴스도 없고 분석 자료도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 관심들도 안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가가 적정한 수준보다 낮게 거래되면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러한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 펀드인데 2016년 이후 수익률이 좀 이상한데 했는데, 그러면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펀드 환매는 2010년대 들어서 아예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현상이었다가 2015년 잠깐 유입이 됐어요. 어디로? 가치주 펀드로. 그때 당시 이제 유명한 가치주 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가 수익률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최근 2017년, 18년, 19년 요 기간 동안에 자금이 정말 빨리 빠져나갑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환매 자금 줘야 되죠, 투자자분들한테. 그러면 가치주를 매도해야만 합니다.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매도해야 되니까 가치주를 매도하면 또다시 본인의 매도로 인해서 수익률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환매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또 악화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급기야 작년에는 가치주 펀드의 명성이 거의 뭐 이거 왜 존재하지 싶을 정도로 쇠락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투자 철학을 바꾼 가치주 펀드도 있을 정도고, 특히 작년 연말에 저 뉴스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가치 투자 1세대 펀드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 이채원 대표가 물러나게 됩니다. 한국밸류 자산운용에서 물러났다라는 뉴스가 등장을 해요. 전 저 뉴스를 보면서 가치주 펀드에서 어떤 그 증시해주는 악순환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치주 펀드에서 자금 이탈 쭉 이어지긴 하는데 그게 거의 끝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결국 시장은 돌아서는 가운데 가치주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튀어 올라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스몰캡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머리 위에서 펀드 환매 팡팡팡팡 매물이 쏟아졌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자, 지금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소형주 상승하고 뭐 덩달아서 가치주들도 올라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흥분해서 스몰캡이나 소형주에 무작정 뛰어들지는 마시라고 그러한 또 부가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몰캡은 가볍기 때문에 상승할 때 가볍게 상승할 수 있지만, 가볍기 때문에 또 하락할 때는 그냥 폭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상에 소형업종 지수에, 지금 소형업종 지수인데 차트를 보시면요, 자, 하락할 때는 뭐 이게 반토막보다도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형업종에 투자하실 때는 정말 리서치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략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난 한 종목에 이 소형주 올인,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이게 또 사업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업에 몰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그 사업이 뭐 갑자기 뭐 나쁜 일이 벌어진다 하면은 회사 존립 자체가 정말 단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의 시세가 최근에 뭐 분위기 좋다 하더라도 이거 무작정 따라가실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전략 이런 거 이제 꼭 지키시고,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꼭 지키시고요. 그리고 대형주보다도 더 깊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뉴스나 리서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뭐 회사 탐방도 가시고 이래야만 제대로 된 스몰캡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어설프게 스몰캡 투자하시면은 자칫 예, 좀 안 좋은 과거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서 지금의 스몰캡 장세를 예, 한번 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뭐 어떤 공지냐? 제가 내일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요. 예, 좀 이제 예,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긴 하겠지만 개인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내일 제가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혹시나 내일 영상이 왜 안 올라왔지 그런 생각이 드시면요, 내일 커뮤니티 글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일이 있어서 내일은 조금 바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장세 속에 훈훈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일 또 만나요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